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빅5 병원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 잇따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암 수술이 무기한 늦어지거나 또 제왕절개 수술이 밀리는 등 사실상 의료 대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갈등 점점 더 고조되고 있죠.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갈등 풀어낼 방법은 없는지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의사회 박명하 회장, 또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부터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일단 현장에서는 오늘부터 본격적인 이제 의료 대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의료 현장의 모습을 먼저 보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다면 응급실 문턱을 넘기 어렵습니다. 각혈을 했는데 사실 이게 두 다리로 서 있고 중증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한 2시간 정도 기다려보다 갈 생각인데.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이름이 불리면 그대로 끝. 화장실도 못 가고 기다립니다. 6개월 후에 보자고 했는데 갑자기 또 아파지면 응급실로 가라고. 또 아팠어요, 어제 저녁에. 온 거니까 기다렸다 가야겠죠.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선 이미 인턴과 레지던트 등 600여 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고 서울대, 삼성서울, 서울 아산, 서울 성모병원 전공의들 역시 근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병원들은 수술을 줄이거나 연기하면서 긴급한 환자 위주로 조정에 나섰습니다. 난소암과 목 디스크, 제왕절개 등 환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수술들이 연기되면서 대비책을 마련해놨다는 정부 발표가 무색한 상황입니다. 가능한 모든 자원을 가동하여 전공의가 많이 근무하는 대형 병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환자들이 겪게 되는 불편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의료 공백이 현실화된 가운데 윤익은 경찰청장은 법 위반이 있는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주동자는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네, 전공의들의 집단 움직임 심상치 않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기는 합니다. 박명하 회장님. 일단은 이런 식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행렬 지금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정부가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2,000명 증원 발표를 한 상황이고 그것에 대해서 젊은 의사, 전공의, 학생들 또 모든 의사들이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항의 수단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한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는 죄송하지만 그런 개별적, 자발적으로 하긴 하지만 그게 집단 행동으로 보여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정부가 계속 발표를 함에 있어서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 또 교육부에 넘겨서 시행하는 2025학년도에 맞춘 학사 일정 등에 대해서는 절대 물러설 생각이 없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고 지금 앞에서 나온 자료 화면 보듯이 강력하게 면허 취소 또 체포영장, 구속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 입장에서도 어제 저도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저에 대해서도 비대위원장과 함께 사전 면허 정지에 대한 사전 취소 통보를 했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이런 사항들이 오히려 이제 전공의들이나 의사회원들의 분노를 더 투쟁 열기를 좀 높이고 있지 않나. 너무 좀 정부의 대응이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대와 조금 상황이 다른 거는 파업이 아니라 전공의들이 사직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업을 떠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나오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얼마나 장기전으로 갈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우려도 솔직히 하고 있어요. 굉장히 절실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파업이라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노동자도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다 하시긴 하지만 제가 많은 사례를 보면은 본과 4학년 졸업하고 인턴에 합격을 했는데 그 계약을 포기하고 저희 지난주 목요일 서울 집회에 나오신
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무단 결근을 뭐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사유서를 내고서 바로 당일에 나오신 분도 있었거든요. 어제부터 이제 본격화되기는 했지만 네. 각 병원에서는 이제 미리 이제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일주일, 2주일 전부터 수술 스케줄 조절이라든지 전공의가 나갔을 때 중증 또 응급 환자에 대한 그런 치료를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 교수님들이 다 비상 체제로 돌아가 있어서 뭐 약간의 파행은 지금 수술 연기라든지 응급실 상황이라든지 좀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 뭐 현장에서는 뭐 이것이 길어봐야 대학병원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네. 일주일 내지 2주일. 근데 그것도 이제 파행적인 상황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장기화된다고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이제 그런 예측됐던 것보다 3월 중순 이후로 생각했던 거가 아니라 지금 바로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고 그것이 이제 대학병원의 그런 대응 능력이 점점 소진됨에 따라서 길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가시화됐다. 빨리 이제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 소통을 제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어쨌든 환자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환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예정된 수술이 늦어지거나 혹은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말이죠.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볼모로 한 어떤 파업이다, 사직이다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두려움, 비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의사가 당연히 뭐 생명을 다루고 국민의 이제 건강권을 지키는 그런 직역이기 때문에 네. 이제 저희가 어떤 단체 행동을 한다면은 꼭 그런 악의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가 붙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떠나서 국민들께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 단체 행동을 함으로써 벌어지는 사태를 최소한 공백도 막고 네. 또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각 병원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 네.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 구조상 전공의들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그만큼 의료 현장에 그 가해지는 충격, 공백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더 해외에 비해서 크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이 의료 파업과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우선은 응급실이라든지 중환자실을 비우는 건 사실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지켜줘야 되는데 네. 지금 이 부분까지 이제 타격을 받고 있다는 측면들 다시 말씀드려서 의사가 기본적으로 환자 곁에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책임이죠. 이 부분 지금 무너진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의사 단체에 대해서도 일단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그다음에 또 동시에 사실은 이 의사 단체들이 의사들이 환자 곁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책무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보건복지부도 이거를 잘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은 의사들이 환자 곁을 떠날 수밖에 없이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온 것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굉장히 큰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첫 번째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체 행동권인데 네. 사실 헌법 33조에 이제 이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죠. 노동상권으로서. 네. 근데 여기 단체 행동권의 전제 조건은 노동조합이 적법한 단체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의사 단체 전공의들은 노동조합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논란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사직이라고 하는 부분을 택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단은 법적인 문제에서 이제 피할 수 있는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가 보니 지금 개별 병원 단위에서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게 일단 사직을 하겠다고 본인들이 나온 상황에서 각 병원 단위에서 어떤 전공의들을 설득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결국은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사단체든 정부가 됐든 양단의 어떤 책임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네. 지금 해외에서는 그럼 의대 증원을 이유로 파업 내지 뭐 이런 사직의 이런 사태들이 빚어진 사례가 해외에서는 있나요? 없습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의대 정원, 의사 수 정원을 대상으로 해서 파업을 한 예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러면 외국은 왜 이런 사태가 없느냐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의료 인력에 대한 수급 체계에 대한 전문 기관이나 전문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결과들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파업에 있어서 의사 인력에 대한 파업은 없는 상태이고요. 다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체 행동권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단체 행동권은 기본적으로 근로 조건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예. 임금이라든지 근무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태업이나 집단 행동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의료 제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외국에는 의사 인력 정원이 없기 때문에 파업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대로 현재 우리 상황에 적용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부가 이제 전공의들에게 이제 그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박 회장님 뭐 그 의사 면허 취소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어쨌든 정부는 지금 강경 대응하겠다라는 방침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식의 대응에 대해서 뭐 의협에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하다는 뭐 생각 과도하다.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국민을 생각하고 뭐 나라를 생각하신다면은 뭐 그러한 과도하게 사전에 조기에 이런 의료계의 단체 행동을 차단하게 한 것만 너무 집중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합니다. 네. 뭐 아까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저도 이제 동감하는 부분 다 있고요. 병원에서 전공의들은 뭐 수련도 하고 또 진료 의사로서의 역할도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사실은 지금까지는 전공의들이 처우 개선을 많이 노력해서 주 80시간으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네. 그것도 여전히 좀, 많죠. 지켜지기도 그것도 넘는 경우가 왕왕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인력이 병원에서 보통 평균 15% 정도라고 하는데 그 인력이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충격을 먹을 정도로 그러니까 저렴한 의사 인력을 쓰는 수단으로 전공의들을 사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좀 바꿔야 돼. 전공의들이 수련 교육에 더 치중할 수 있는 것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뭐 노동자냐 뭐 수련 받는 뭐 계약자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미 전공의 협의회에서는 과거에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가입이 좀 떨어져 있어서 이번 비대위 이번 또 전공의 사태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 것을 갖다가 좀 많이 좀 논의를 좀 할 생각입니다.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지금 강대강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뭐 어떤 협상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금 여지가 점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지금 정부가 계속 강하게 압박하고 겁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최소한의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장님의 지금 그 말씀에 반박 아닌 반박을 하자면 이 얘기가 나온 거는 사실 작년 9월 국감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의협 그 의대 정원을 좀 증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했고 복지부도 몇 차례 얘기했지만 그동안 의협과 20여 차례 계속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지만 양측의 이야기가 너무 달라서요. 일단 복지부 입장부터 말씀을 드리면 의협이 숫자만 제시하지 않았을 뿐 의대 증원과 관련돼서는 실질적인 협의를 이어왔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그동안 의협이 성실하게 대응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피했거나 이런 비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여기서 어떤 말씀하시겠어요? 일단은 정보 공개를 요청합니다. 제가 여러 정보 공개를 차례 요청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 양쪽의 입장이 다르다면은 그 협의체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발언이나 그런 것 갖다가 다 정부는 뭐 녹음도 하고 그거 갖다가 정리한 회의록이 있을 텐데 이 말씀하신 대로 28차례의 의료연합 협의체에서 작년 초부터 1년 이상을 그렇게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 회의록을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근거가 되는 여러 가지 보세현 자료라든지 그런 뭐 정부의 구매에 맞는 그런 자료에 대한 그런 공개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이제 언론에서도 보긴 했지만 이런 제대로 낙수의 효과를 봐서 지역이나 필수 의료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수 증가가 필연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수는 이렇게 늘어나야 된다. 인구 상황에 따라서. 네. 그렇게 했는데 앞에 있는 시스템 개선이라는 것은 싹 빼고 마지막에 있는 의사수 증원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췄거든요. 작년 보건복지부 주최한 전문가 의사수에 대한 전문가 포럼에서도
5% 정도의 그러니까 3,000명 현재에서 5% 정도면 160명 정도 그 정도의 점진적인 증언을 결론으로 내서 제안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과도하게 일방적이고 한 거에서 저희가 인정을 못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때 28차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의료연합 협의체는. 네. 근데 그때 사항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때가 설날 연휴에 있는 주였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27차에서 설날 연휴도 있으니까 28차 회의는 열지 않는 것으로 합의되고 끝났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전 화요일입니다. 2월 6일 발표 날이 2월 5일 날 전날 2월 6일 날 화요일에 갑자기 의료연합 협의체를 열어야 된다, 열겠다 하고 원래 보통 통상 수요일 날 오후에 열리던 것을 아침 10시를 고집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정심이라고 해서 이제 발표 거기서 의사수 정원을 하는 그 협의체를 2시에 열기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예측돼 있는 의대 정원 발표 상황에 저희가 들러리 쓸 수 없다고 해서 나온 상황이고요. 공개해달라고 요청하는 의료 현안 협의체의 그 내용을 보면은 정부에 대해서 저희가 가시화된 그러니까 국감 말씀하신 10월 국감 이후에 저희가 진정성 있게 끝장 토론이라도 하자 했더니 정부가 담당 공무원이 계속 좀 피했던 사항이 있었다고 저희가 협상 단장으로부터 들었거든요. 네. 저희도 진정성 있는 협상을 계속 요청을 했고 끝장 토론, 공개 토론까지 요청했던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복지부와 의협의 입장이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네. 협상 과정을 아마 교수님도 네. 쭉 지켜보셨을 맞습니다. 테니까 네. 어떤 부분은 동의하고 어떤 부분은 또 다른 생각이 네.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선 개인적으로 지금 의대 정원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정부나 여당 하는 정책에 대해서 저는 지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협의 과정, 의료 현안 협의체 28번 협의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국민을 상대로 해서는 의협이든 정부든 대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 정보는 당연히 공개가 되었어야 되고요. 그 논의된 절차들도 공개가 되었어야 되는데 굉장히 정부와 의협 간의 그냥 만남으로 끝난 그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그 안에서 논의되었던 과정 속에서 의대 정원 숫자가 아마 논의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 한 번도 그게 숫자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과정 없이 어느 날 결론적으로 2,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숫자 자체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네. 실질적인 의대 정원과 관련된 협의는 있었다라고 네.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럼요. 복지부잖아요. 네. 그 당연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거는 이번 1년간 의료 현안 협의체 28번 회의 이외에도 이미 2020년부터 이 의대 정원 그 당시엔 400명을 정원해서 10년간 하겠다고 나왔었죠. 네. 이미 이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출발했는지 400명인지 아니면 뭔지가 이제 사실은 모르지만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 분명히 있었죠. 근데 숫자 논의를 가지고 뭔가 조정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공개가 안 된 상태였다는 부분은 조금 이제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의사협회에서도 이게 단지 우리만 거기 파트너로서 협의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고집스러운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가 최종 의사결정 기관인데요. 이게 2월 6일 날 지금 의대 2,000명을 확정을 했죠. 네. 그러면 여기 가기 전 단계까지는 이제 여러 단체 의견들,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의사협회에서는 정부는 우리와 이제 이야기를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은 이제 지나치게 대한의사협회가 파트너를 우리만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조금 과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네. 없는데 말씀하십시오. 뭐 말씀드릴 게 너무 많긴 한데 일단은 2020년도에 알고 계신 바대로 의대 정원, 뭐 공공의대, 뭐 원격의료 뭐 이런 등등해서 논란이 돼서 단체 행동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뭐 국회랑도 뭐 하긴 했습니다만 정부랑 구사 의정 합의라는 걸 했습니다. 그랬죠. 예, 그 내용 자체가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코로나19가 종료되는 시점에 의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의대 정원 등 논의한다. 이게 주된 골자였습니다. 네. 작년에 1월 달에 2023년 1월에 정부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연합 협의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네. 저는 서울시 의사회장으로서 시도의사장 단에서 그 협의체를 만들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주장했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이제 의협 집행부랑 정부가 이제 서로 딴 생각을 하면서 그 협의체를 만들고 싶어 했던 상황이라고 좀 판단을 했었거든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떤 성과를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된다는 조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 전에 물밑에서 필수 의료를 제대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물밑 협상한 것을 이제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그것을 현실화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 필요했다고 좀 봤었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협상 협의체를 만들고 바로 원격 의료라든지 의대 정원 문제를 갖다 탁상 위에 올릴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성급하게 들어가면 안 되고 구사 의정 합의에 따라서 코로나19가 안정된 시점에 그때 뭐 정확하게 의사수 정원 등 그 합의에 따른 그 내용 갖고서 들어가야 된다. 지금까지 물밑에서 했던 것은 그 부분만 알아서 잘 완성을 시키시면 된다 했는데 이렇게 왔거든요. 아까 28차례 자꾸 말씀을 하시고 하시는데 1차부터 28차례까지 계속 의대 정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로 공개를 요청한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20여 차례 이상은 그런 필수 의료라든지 지역 의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하는 그야말로 의료 현안에 대한 것이었고 가시화되는 10월경 그 전후부터 10월경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몇 차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때부터 이걸 하기 위해서 의대 정원 증원도 필요하다는 정도의 원론적인만 얘기가 있어서 의료계 내에서도 굉장히 좀 반발이 있었거든요. 그 시점에부터 논의가 일부 되긴 했는데 서로 이제 조심하고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원에 대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았고 대통령이라든지 국감에서 뭐 1000명 이상 그렇게 나오는 시점에서는 의료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인원수에 대해서 끝장 토론까지 하자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정심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25명 정도 되는 위원회에서 대한의사협회랑 뭐 병원협회, 의료계는 단 2분만이 들어있는 사항이었고 거기는 모든 거를 어떤 정보를 취합해서 결정하는 기구기는 한데 그 밑에 이제 그것을 위해서 작년 여름철인가요?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2개를 뒀습니다. 하나는 이제 필수의료 관련한 전문위원회를 뒀고 또 하나는 의사수 정원에 대한 전문위원회를 둬서 거기서 충분히 논의한 것을 보정심에 올리라고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정보 공개를 요청합니다.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어떤 논의를 해서 어떤 정보 갖고 그 결과를 보정심에 언제 어떻게 올려서 의사 정원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2월 6일에 그냥 이렇게 해서 그때 발표하는 그런 서로 산하 전문위원회 있던 보정심 자체도 들러리 섰다고 보고 있고요. 산하 전문위원회를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구성을 보건복지부가 알아서 구성했습니다. 아까 저도 동의합니다. 뭐 의정 합의 자체가 뭐 의사협회랑 정부가 협상 파트너를 한다는 그런 원론적인 거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을 충분히 이렇게 좀 전달할 수 있는데 그런 진정성 있는 구조가 된다면은 뭐 말씀하신 교수님 같은 뭐 인구 전문가나 보건 관련하신 분들도 공정하시고 합리적으로 들어오셔서 논의하는 구조는 좋다 생각하는데 이 구조가 보정심, 건정심 이런 구조들이 참 다양한 뭐 소비자 단체, 뭐 공급자 막 이렇게 해서 의료계가 굉장히 소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걸 지적하는 건데 전문위원회의 구성 역시 보건복지부가 알아서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아내고선 의협에다가 이게 말이 되느냐, 의사수 정원 필수 의료 중요한 문제에 어떻게 대한의사협회 추천 인사가 안 들어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2명 정도를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추천하겠다고 했거든요.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역시 아까 말한 대로 의료현안협의체, 보정심, 산하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이라든지 논의 결과를 공개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2개 분과를 설치한 건 굉장히 잘한 거였습니다. 사실은 필수의료 관련된 거, 의료인력 관련된 것. 근데 설치 이후에 지금 이제 우리 박 회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작동했는가에 대한 전혀 언론에도 마찬가지고 공개된 바가 없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학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에 여기에서 논의되는 것들 가지고 좀 더 이제 우리 아까 의료현안협치로 간다든지 뭐 이런 과정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부분 사실은 없이 의료현안청 중심으로 가다가 어느 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원으로 가서 그냥 발표해버리는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과한 어떤 절차 속도가 아니었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게 말씀하신 대로 의료현안협의체를 처음에 할 때 의사협회에서는 그거는 의료 현안, 필수 의료 등 문제를 논의한다고 했었고 제가 그 구성되고 나서 한 달 정도 됐을 때 담당 차관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할 때 제가 질문을 했었거든요. 이것을 구사의정협의회에 따른 의정협의체로 생각하느냐 했더니 차관께서는 유연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다른 상태로 이제 왔고요.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그래서 이제 의료계에서는 그 처음에는 의정협의체로 생각 안 하면서 하다가 막판에 이제 의사수 정원 문제가 하다 보니까 역시 이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서도 그거를 의정합의체로 생각하면서 협의체로 생각하면서 이제 의사수 정원에서 논의하자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평행선을 탈 것으로 생각하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보정심을 통해서 그냥 강행 발표를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더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여태까지 20여 차례 했던 그 부분의 의사수에 대한 논의가 뭐가 있었는지랑 그렇게 강행 처리하고 마음먹은 20차례부터의 28차까지의 네. 그 자료에서 과연 진정성 있는 정부의 좀 논의 자세가 있었는지 그걸 갖다가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정부는 보정심 통해서 이번 2월 6일처럼 강행 발표를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된 어떤 협상 과정에서의 입장 차이는 분명합니다. 의협과 또 복지부의 입장이 다르고 이거는 저희는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안인 거고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의문을 제기한다면 그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의정 합의 이후에 2023년 아까 초에 그런 이제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처음에 이제 협의체 들어가는 것에 반대를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제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럼 이걸 언제까지 시간을 끌 거냐라는 거죠. 당장 필수 의료 부분, 지역 의료에 대한 문제들은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의협의 입장대로 계속해서 구성부터 이런 것들이 다 짜여져야 된다. 시간이 언제 한정 없이 주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복지부 입장도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담겨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도 그 과정에서 바뀌었고 2020년하고 지금은 정권도 바뀌시고 그런 상황이었죠. 네. 정부 입장에서도 손 놓고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의협 입장은요? 의협도 역시 코로나19 안정화된 이후에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 바뀌는 상황에서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준비를 하지는 못했던 것에서 협상장에 들어왔다고는 봅니다. 네. 뭐 모든 연구가 증언을 안 해도 된다 하면은 더 위험하다. 그다음에 증언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 뭐 그런 연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거를 이용하고 그것이 합리적인가를 갖다가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진정한 협상장에서는 충분히 서로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수 정원은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어서 네. 대한의사협회든지 보건복지부든지 가능하면 손대지 않고 싶었던 정책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건드리는 순간 전체가 파장을 가져오니까 그러다 보니 그냥 2020년 이후에 지금까지 굉장히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특히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마냥 내버려 둘 수가 없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뭔가 의료 혁신이 필요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필수 의료, 지역 의료 부분을 손을 대기 시작했고 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결국은 의사가 부족하다는 문제에 봉착을 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속도감 있게 진행을 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추진한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 이제 정책은 우선 순위가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의료 제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 의료 필수 문제를 가져왔던 근본적인 의료 제도적인 거, 수가라든지 뭐 전달 체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먼저 건드리고 속도감이 건드리고 그 다음에 정원이 같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지금 형태는 정원은 의사 정원 문제는 사실은 10년 이후에 효과를 발휘하는 정책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약속음과 같은 거예요. 10년 후에 발생할 약속음을 먼저 발행을 하고 지금 당장 필요한 현찰은 대통령 직속 의료 특위에서 논의하겠다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네.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의사단체 입장에서도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겼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의사 정원은 필요하다라는 대부분
대부분 80% 이상이 동의했던 부분인데 막상 내가 당장 내일 그리고 오늘 해결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정책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 정원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내세운 지역의료 필수의료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의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동감합니다. 전적으로.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 2,000명 발표 전에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국민들께서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가 뭐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그런 자극적인 용어를 써서 불안을 좀 높였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할 말씀도 많긴 하지만 근데 지금 2,000명이라는 과도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강남 학원과라든지 뭐 그런 이공계 인력에 빠져나온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교수님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도 이건 지나친데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 여론은 바뀌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10년, 15년 뒤에 배출되는 의사수 정원에 자꾸 이제 매몰려서 그거를 하는 상황에 그런 강대강 싸움이 오다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지난 1년 의료 현안 협의체에서 필수 의료라든지 지역 의료 또 전공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1년 동안 한 결과물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 한 게 소아과 아니면 산부인과에 대해서 정책 수가니 지역 수가 해서 100%를 올리고 뭐 이런 건 있었어요. 네. 근데 워낙 낮은 수가에서 100% 올리고 워낙 소아 애들이 없는 상황에서 100만 명 시대에서 20만 명 시대 20만 명의 출생률이라는 거는 20만 명의 산모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걸 유지를 지역이든 뭐 어디든 제대로 유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가를 올려봤자 저수가 상황에서는 의미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제안이 이번에 필수의료 패키지에 담아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맞아요. 큰 제목은. 수가 올려주겠다고 했잖아요. 예, 제목은 맞는데 거기에 실행하는 것도 그냥 소제목으로만 있지 어떻게 실행하겠다는 건 없는데 그 소제목조차도 저희가 깜짝 놀랐던 거는 이거는 현안협의체 논의한 것도 아니고 의사들이 보기에 이건 규제고 또 악법인데 규제책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만 그렇게 됐고 그것조차도 향후에 의료개혁 특위에서 논의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1년 동안 정부가 뭐 했고 10년, 15년 뒤에 배출되는 의사수 정원에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실 게 뭐가 있나 생각을 한다는 뜻이고요. 뭐 건보 재정이 필요한 부분은 이제 건정심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노력은 열심히 하겠다. 기재부에서 할 그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재부를 설득하겠다. 뭐 이런 이렇게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또 국회를 설득하겠다. 여소야대라 좀 힘들긴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성과가 없었던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조금 안타깝습니다. 다른 입장인데요. 예. 왜냐하면은 정부 정책이 대한의사협회 특히 우리 의사분들에게 100% 만족하는 정책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네. 왜냐하면 결국 국민들이 만족하는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1순위겠죠. 네, 네. 저는 그 지점에서 지금 필수의료 패키지는 마련되었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들,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서로 이 부분은 논의가 좀 필요하고 정책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필수의료 패키지 전체를 우리에게 다 만족하지 못한다 해서 전체를 부정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기본적인 필수의료 패키지의 근본은 필수의료, 지역의료에 가기 위해서 비급여라든지 조정. 예, 네. 그런 쪽에 이제 위축을 시켜서 그쪽으로 낙수 효과로 가게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한 것 같아서 네.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혼합 진료 금지라든지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의사들이 꼭 그런 미용 시술 뭐 성형 뭐 그런 시술에 있어서 의사가 독점을 해야 되느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간호사라든지 일반인들한테 적절한 자격 교육을 시켜서 뭐 보톡스라든지 이런 걸 하겠다 했거든요. 제일 큰 문제는 10조라고 필수의료에 넣겠다고 했는데 10조 대단한 아주 효과적으로 쓰면 좋은 돈인데 그 돈을 어디에서 하겠다는지가 없거든요. 저희 생각은 저희는 모든 과가 필수 의료로 생각합니다. 아주 극히 일부 빼고 네. 거기에 있는 재원을 빼서 소위 말하는 필수 의료에 넣겠다고 선언한 것이 아닌가 그 우려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논의 이 범위 자체가 너무 커지면 안 돼요.
일단은 지금 의대 정원의 증원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일단 한 번 더 논의를 좀 좁혀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제시가 됐습니다. 네. 그 과정에 있어서는 다 동의하시는 부분, 동의 못 하시는 부분들이 다 하지만 어쨌든 네. 2,000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우리 앞에 나타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2,000명 증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의대 정원이 필요하고 제가 대략적으로 한 500에서 700 정도는 되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이제 그동안 쭉 지켜보면서 500에서 1,000명 사이. 예, 그 정도 네. 이 정도였는데 사실 2,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 2,000명이 어떻게 나왔을까를 전부 추적해 보면은 물론 복지부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이제 보고서를 기반으로 했다. 보건사연구소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 KDI 보고서 그리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나온 이제 보고서 이렇게 세 개를 근거로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이 보고서 볼 수 있는 자체가 지금 막혀 있어서 제가 대신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동안 10년 단위로 이 의사 인력에 대한 연구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한번, 20년도에 한번 했었고 2010년도에도 한번 했어요. 그래서 네. 제가 그때 보고서를 이제 좀 봤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온가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미 2020년도에 복지부가 어쨌든 400명이라는 그 당시 숫자도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 400명도 분명히 나온 근거가 있었겠죠. 예.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가지고 그럼 어떤 방식이었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의료 인력, 그러니까 이 보건 의료 인력에 대한 수급 추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고차방정식이에요. 네. 왜냐하면 공급, 이 인력에 대한 공급 Y 값이 있으면은 이 Y 값을 산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넣어야 되거든요. 이 변수들을 대부분은 현재 상황들에 대한 변수들입니다. 그렇겠죠. 의료 인력이라든지 뭐 병상수 이런 걸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 여기에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정부가 앞으로 정책을 개입했을 때 현재 그대로 상태에서 인력을 추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정책을 개입해서 의료 시스템을 바꾸었을 때를 고려해야 됩니다. 이게 정책 개입 효과라고 하는데요. 네. 이 정책을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재 행위별 수가제를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병원 가는 1년 동안 외래 의료 이용 횟수가 OECD 평균의 2.6배 정도 됩니다.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세계 1위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면은 아까처럼 인력은 계속적으로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을 정책 개입을 해서 다운시키면은 아까처럼 인력은 또 더 줄여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변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학자적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도대체 복지부는 어떤 이 산출식을 만들었는지 분명히 산출식이 나와야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연하게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국민들 설득이나 우리 의사 단체 설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400명일 때는 어떻게 했었는데 이번에 2,000명은 이렇게 나왔다라는 게 뭔가 분명하게 보여준다면은 훨씬 더 국민들 입장에서나 그리고 우리 의사단체 입장에서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국민들은 의사 인력 정원해야 된다까지 동의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이 문제가 더 꼬여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 푸는 곳에서 어려움이 여기에 지금 봉착한 게 아닌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회장님도 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정부가 2,000명 의대 정원 그리고 교육부에 넘기는 그런 스케줄 2025학년도에 학생 모집에 관해서 하는 정원 규모라든지 스케줄에서는 절대 물러설 생각이 없다 하는 게 첫 번째고 네. 그다음에 지금 강대강으로 저를 포함한 뭐 집행부 2명, 비대위 인원 2명에 대해서 면허 정지 취소를 사전 예고하는 것을 보냈다고 하는 사항이고 모든 대응에 있어서 뭐 구속 수사 뭐 이렇게까지 겁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뭐 저희 비대위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좀 뭐 어느 정도가 적절하고 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시 의사회장이면서 의사협회 비대위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네. 입장도 더 그렇고요. 그래서 정부가 진정성 있게 협상 테이블에서 원점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을 하시면은 저희가 교수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연구 자료를 해서 발빠르게 바로 협상 테이블에서 협상 합의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아까 뭐 의사협회가 뭐 개헌가 단체라는 것은 뭐 제가 반박을 했습니다만은 의학 할리먼이라고 해서 진짜 원로 교수님들이 계시고 존경받는 분들이 계시는 의학 할리먼에서도 의대 정원 2,000명 과도하다는 성명을 냈고 특별히 어제는 이제 대한의학회라고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학회 단체들이 가입돼 있는 데거든요. 거기서도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과도하고
그것이 전공의들을 갖다가 뭐 이렇게 또 피해를 입힌다면은 뭐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의 성명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은 어제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소속 전국 40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장 성명서가 발표됐습니다. 주된 내용은 지난해 교육부 주관의 수요 조사 당시 각 대학의 실제 교육 여건에 비추어 무리한 희망 증원 규모를 교육 당국에 제출하였던 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스스로의 과실을 인정한 건가요? 그때 너무 과하게 뭐 예를 들어서 숫자를 답했다 이제 이런 식의 취지로 답을 한 것 같아서. 예,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네. 그때 2,000여 명의 이제 사전 그런 조사를 갖다가 발표를 한 거 봐서는 각 대학들이 뭐 국립대학도 정부 눈치를 봐야 될 수밖에 없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립대학이라면은 전체 대학의 또 발전을 위해서 또 이사회 또 이사장님의 또 그런 느낌도 또 전달 받아서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옆에서는 또 옆 대학에서는 얼마를 했는지 그거에 맞춰서 맞추지 않았나. 서울 같은 경우에서도 결국은 이제 최종 정원 상태가 거의 똑같은 상태로 취합이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진정성 있는 그런 의과대학 학장님들의 성명서에 저는 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이 또 말씀하신 것이 증원 계획 철회를 요청하면서 향후 상시화된 법제화 거버넌스 구축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필수 의료 분야의 정책이 먼저 시스템에 가야 되고, 우리 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말씀으로 맺으셨거든요. 네. 이거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진정성 있게 저희의 뜻으로 생각해 주시고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의협의 이런 입장을 이제 국민께서 판단하시겠죠. 정리를 해보면 의협은 지금 예를 들어서 2,000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의사 증원 조정수를 만약에 조정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답할 입장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신 거고. 과도하고 네. 일방적이고 독단적이었습니다. 일단 지금 과정에서는 뭐 증원 조정에 대한 입장을 얘기할 건 아닌 거고, 하나만 질문 드리면 최근에 이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TV 토론을 통해서 의대 증원 정책을 대화로 풀어나가자 이런 제안도 했어요. 여기에 응할 생각은 있으세요? 뭐 저희도 이제 TV 토론, 뭐 끝장 토론, 공개 토론 여러 뭐 가지 어떤 제안을 토론이 했었습니다. 됐던 어쨌든 뭐, 대화로 풀어나가자라는 제안을 한 것 아닙니까? 예, 뭐 책임 있는 정책 당국자가 나오는데 그 박민수 차관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개된 장소에서 이제 본인은 이제 발음 실수라고 했지만은 의사를 의세라고도 해서 평소에 그렇게 의사 선생님들에게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희가 의심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데 그거는 뭐 제가 이제 그냥 뭐 크게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뭐 그렇지만 지적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차관하고 비대위원장의 그런 추진되는 거에서 뭐 일단은 뭐 검토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과연 차관하고 해야 될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좀 아직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제 중재자 입장에서 네. 지금 양쪽이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강대강으로 지금 맞부닥치겠습니다. 그리고 예. 감정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상태로 고조돼 있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이 의사 정원에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지금 대한의사협회하고 어떤 협상을 통해서 새로 조정할 내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앞서도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대한의학회는 사실은 우리 의학 관련 모든 161개의 학회가 다 속해 있는 굉장히 큰 핵심 학회예요. 그래서 대한의학회라든지 원로들이 모여있는 의학 한림원 정도 이분들 집행부와 보건복지부가 뭔가 좀 이 의사 정원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부분은 심도 있는 논의는 여기서 사실은 이루어져야 되지, 지금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끝장 토론한다라고 했는들 이 의사 정원의 숫자의 조정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 의사 정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고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네. 디테일한 부분을 염두에 둬야 돼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말씀 말씀하십시오. 예. 짧게 뭐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뭐 논의는 뭐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 이제 학생 전공이 뭐 대한의사협회가 모든 투쟁과 협상의 정권을 쥐고 있으니까 그 논의한 결과를 잘 긍정적으로 전달받아서 저희랑 비대위랑 논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지금 정부 대통령실은 너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가급적이면 이게 저희가 그 보는 이유가
포퓰리즘적으로 이제 정치적인 이 유불리 때문에 4월 총선을 앞두고서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4월 총선을 앞두고서 많은 뭐 이준석 대표라든지 또 이제 이낙연 대표라든지 또 이재명 대표라든지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여러 이 현안에 대해서 국민들 불편 내지는 의료계의 우려를 전달받은 상황이거든요. 네. 정치권에서도 좀 풀 수 있는 한 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계속 속보가 올라오고 있고 오늘 이제 그 정부와 이제 그 TV 공개 토론이라든지 이런 데 나설 의향이 있냐고 여쭤봤는데 공개 토론을 오늘 하는군요. 일단 오후 3시에 생방송 TV 토론회에 박민수 복지부 차관, 김태구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일단 이 증원 관련된 그리고 집단 행동과 관련된 문제를 놓고 얘기를 하고요. 밤에도 계속해서 토론이 이어집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정부와 의협 간에 그동안 풀지 못했던 이야기들, 국민들이 궁금해했던 그 부분들을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도 좀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저희가 토론을 거의 마칠 시간이 돼서요. 회장님께는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릴게요. 국민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여전히 의구심을 갖는 거는 이게 의사들의 제밥그릇 챙기기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OECD 뭐 의사들 가운데 평균 수입을 보면 한국 의사들이 가장 높아요. 의사 수는 가장 적고요. 이런 부분 향후에 저출산 고령화의 추세를 감안했었을 때에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라는 데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의사 증원 숫자 관련은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의 기본 입장 현재 증원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의사들이 자기네들의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라는 기본적인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밥그릇 챙기기라고 나오는 거가 이제 저희의 가장 아픈 포인트죠. 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고자 한다면은 저희 의사들도 국민이고 사람이고 생활인이고 네. 하는 상황에서 그거 갖다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네. OECD 발표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체제가 다르고 다른 나라의 체제가 다르고 미국하고 우리를 비교하거나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의사가 그렇게 다른 소득 수준에 맞춰서 과도하게 많이 받는가 뭐 이런 점도 다르고요. 또 저희 의사들도 굉장히 뭐 사실상 이제 같이 근무하는 직원보다도 못 가져가시는 생활이 안 될 정도 못 가져가시는 의사 선생님부터 의사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수입이 높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다양한 게 있거든요. 그건 어느 나라라도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많이 봐야지 수가를 보전받아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런 수가 체제이기 때문에 많이 보고 그냥 1년 365일 우리는 24시간 하는 병원이라고 하면서 뼈를 갈아 넣으면 많이 버시는 거고 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적절히 한다면 적게 버는 거거든요. 병원에 병원에 의사가 네. 10명 있는 곳하고 한 명이 억지로 끌고 가는 곳하고 비교해서 그 평균 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의사들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 평균 그 소득에 대해서 이거 맞아? 전체 매출 아니야? 이거 다 비용 떼고 그거 아니야? 의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OECD 자료만 갖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는 반박할 것도 많고 체제가 다른 거 갖고 자꾸 하면서 소득이 어쩌느니 의사 수가 어쩌느니 하는 거는 인정할 수가 없고 네. 밥그릇은 저희가 아픈 부분이긴 하지만 네. 그런 점으로 저희가 생활인이고 최소한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거는 다른 직장인들 아니면 앵커뿐만 아니라 교수님도 그것이 좀 건드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반발을 크게 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도 짧게 저는 이제 정부가 사실 대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왜 이 정책을 해야 되고 이 정당의 필요성, 당위성을 끊임없이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대한의사협회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고압적 태도로 지금 브리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사협회도 제가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사가 환자 곁을 지키는 것은 이건 책무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책임한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뭔가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해서 환자 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습니다. 네, 지금도 속보가 전해졌군요. 100개 병원의 전공의 6,415명이 사직을 했고 1,000여 명이 지금 병원을 이탈한 상태입니다. 지금 다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다 지금 상기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이 문제가 갈등과 어떤 충돌의 끝장을 봐서 해결할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토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명하 회장, 이주열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